지금 현재 시점에서 리플 코인이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을 주기 위한 조건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 이후부터 나오는 결과가 될 겁니다. 추가적인 관세 전쟁으로 이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서로 타협을 하면서 마무리가 될지 해당 여부에 따라 가지고 투자시장 방향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방금 전 발표된 속보로서 오늘 시장에서는 회담을 연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회담 일정이나 그리고 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현재 시장처럼 눈치 보기 횡보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현재 시점까지의 가장 최신 이슈는 다가오는 2월 10일부터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서 일부 미국 상품의 10% 그리고 석탄과 LNG에는 15%까지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미국 기업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법 조사를 개시를 하면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중국 시진핑의 강력한 보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서로 계속 보복 자체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결국에 죽어나가는 거는 투자시장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발표된 경제지표가 상당히 투자시장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변동성이 안 보이죠. 아무래도 미국 중국 관계가 서로 간의 보복으로 인해 가지고 대지 국면에 있다 보니까 경제지표 발표로 인한 투자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방금 전 00시에 미국 노동부 졸츠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예상치가 800만 대비했을 때 실제치가 760만으로서 고용시장이 약세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지표로서 떴습니다. 이게 왜 투자시장에는 호재로 볼 수가 있냐? 고용이 약세 국면으로 가게 되면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기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통화 유동성이 확장되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유리한 지표로 분석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발표가 오늘 밤 22시 그리고 23시에 발표될 ADP 비노국 고용 변화 그리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표 즉시 저희가 영상 통해서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브리핑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점은 미국이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캐나다, 멕시코는 백기를 들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버는 상황이에요. 캐나다와 멕시코가 펜타닐 유입 그리고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해서 국경 강화까지도 약속을 하면서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예를 한 건데요. 트럼프가 사실상 정말로 관세를 부과하려던 게 아니라 협상에 있어가지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관세를 빌미로 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관세가 실질적으로 부과되기보다는 협박 용도로서 자주 활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슈가 단발성이 아니라 중장기 이슈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한 달 후부터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겠죠. 그렇다면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한 달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로 인한 시장 불안감은 극대화될 수가 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들을 끝내고 관세와 관련된 언급이 안 나오는 그 시점, 그때가 바로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 조치로서 급락을 했던 비트코인이 빠르게 말아올리면서 주요 가격 구간인 1억 5천만 원대까지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이 빠르게 말아올리면서 이더리움은 13%, 리플은 28% 급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보복 대응으로서 다시 불안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해당 부분들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현재 미국이 중국에다가 관세를 부과한 것 자체가 중국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경제의 동반으로 피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트럼프의 이번 결정이 정말 중국을 상대로 제대로 칼을 뽑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이 맞불을 놓으면서 생각보다 글로벌 경제의 파급력이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미국의 무역전쟁 자체가 격화됐을 당시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치솟았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미국 연준 측에서 상당히 고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불거지게 된다면 글로벌 경제에는 다소 위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코인 시장에는 약간 다르게 작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9년 5월 당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까지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맞불 조치로서 중국도 60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 비트코인 차트 살펴보면요, 미중 무역전쟁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쭉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글로벌 경제 자체가 크게 흔들렸는데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고, 즉 비트코인은 오를 시기가 되면 그냥 오른다라는 게 정설이고요. 이렇게 차트상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비트코인이 이 당시에 왜 올랐을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으로서 분류가 되겠지만 달러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금처럼 달러에 대한 해칭 기능이 있는데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치솟으면서 달러 가치가 낮아졌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투자은행 번스타인 측에서는 트럼프의 무역 관세가 비트코인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현재 시장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것은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장 박스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호재가 발생을 했어요. 바로 트럼프가 국부펀드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왜 호재냐? 해당 행정명령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보유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국부펀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출 그리고 여기서 얻은 국가의 수익을 채권이나 주식 같은 수익성 높은 자산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점, 일부 국부펀드는 비트코인에도 투자한 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국부펀드가 주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연방정부가 직접 국부펀드를 거론한 게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서 국부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고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보유 자산으로 채택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신시아 루미스 의원 측에서도 해당 소식 자체가 비트코인 채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행보들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에서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전체 코인 시장이 규제 명확성에 대해서 근거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상승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기관들, 고래들 상승장을 위한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라는 지표인데요. 코인베이스가 대표적인 미국 기관들의 거래소이고 바이낸스는 개인들의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그리고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가격의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기관들의 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표를 살펴봤을 때 이번에 관세 이슈로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때 기관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된 것을 확인이 가능하고 즉 개미들이 패닉에 빠져서 도망칠 때 기관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의미한 지표가 있는데 일명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시장보다도 과열됐을 때 김치 프리미엄이 치솟는데요. 김치 프리미엄은 해외에서도 코인 시장의 과열 양상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 이번에 김치 프리미엄도 3년 만에 12%까지 치솟으면서 국내 수요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열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과 국내 시장에서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도 계속해가지고 증가하면서 시장 유동성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공포 탐욕 지수는 112일 만에 현재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심리가 위축됐을 때 이때부터 강력한 반등이 시작이 되거든요. 단 과거 사이클상에서도 이런 식의 급락장은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됐었기 때문에 상승 사이클 내에서 급락장은 기회의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부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셔야지 급락장에서 패닉에 빠져가지고 매도 버튼을 안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침착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들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데요. 실제로 시장에 파란불 뜨면서 급락이 발생하면은 이성을 잃으시고 빨리 시드를 빼내시기 바쁘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시장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고려하셔가지고 투자 전략을 구상하셔야 되고요. bitcoin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패닉 셀링이 왔다가 빠르게 말아올리면서 4,000원대를 회복을 했죠. 현재 중국의 보복 대응으로서 다시 낙폭을 기록 중에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 거시경제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눌린 것이지 절대 하락 전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 낙폭 과대됐을 때랑 거래량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리플이 하락했을 때를 틈타가지고 리플 고래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발생을 했거든요. 리플이 3,000원 초반까지 떨어지니까 거래소에서 2,342억 규모의 리플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고래들의 매집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 즉 고래들이 리플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 매수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은 지금 기관들의 투자 선호도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리플에 유입된 투자 금액을 살펴보면은 이번에 비트코인 다음으로서 리플이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딥시크 쇼크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상황이고, 심지어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에서는 오히려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고, 리플과 함께 연내 ETF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던 솔라나도 리플 대비 3분의 1 수준의 유입세를 기록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리플이 명백하게 이번 불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알트 대장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해당 기관 자금을 바탕으로서 강력한 폭등 랠리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현재 리플의 강세 모멘텀을 이끌고 있는 게 RLUSD, 리플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미 3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을 하면서 현재 전체 생태계를 폭발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의 자본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온도가 리플 레저에서 토큰화된 국제 출시를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는 RLUSD를 통해서 토큰화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 해당 규모가 수조 달러 규모로서 확장이 되면서 전통 금융 자산으로서 더 나아가서 각종 파생 상품까지도 토큰화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리플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리플 자체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RLUSD로서 더욱더 많은 자산을 토큰화하면은 이를 기반으로서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 레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기 때문이고, 현재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축으로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혁신까지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르다노 역시 RLUSD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뉴욕 금융서비스국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3월 이후부터는 리플이 또다시 강력한 생태계 확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리플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 리플이 전략적인 준비 자산에서 탈락했다, 이런 루머가 돌고는 있는데, 사실상 비트코인조차도 아직 준비 자산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탈락했다는 소식이 나오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비트코인이 항상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우선 준비 자산으로 채택된 이후부터 리플이 그 뒤를 잇는 흐름, 이런 것들이 맞는 구조고요. 그래서 해당 소식은 그냥 흘러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미국 재무부 측에서 올해 1분기 1192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밝혔는데요.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들어온다라는 거고,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게 되면 우리는 불장을 대비해야 되는데, 현재 시장 상황은 풍부한 유동성이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항상 세력들이 끌어올리기 전에 개미들을 털어내고 가볍게 상승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때 털리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변동성에 대응하는 이런 전략들을 구상하셔가지고 세력이 털 때 안 털리고 세력이 올릴 때 같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시장 조정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긴 했지만 과거 불장 때는 마이너스 60%까지도 기록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그냥 대세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거품 털어내기 작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리플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전체 코인 시장에 패닉 셀링 물량이 쏟아지면서 대부분의 개미들이 털린 상황이죠. 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개미들의 물량을 고래들이 전부 다 받아냈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개미 털기 장세를 통해서 고래들은 물량을 확보해 나갈 겁니다. 이런 식의 시장의 성질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리플 정보 커뮤니티에서는 시장 이슈에 빠르게 대응 전략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예측할 수 없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해당 이슈들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요. 현재 실시간으로 시장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부분 분석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 통해서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은 섣부른 패닉 셀링을 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 큰 폭으로 흔들리는 것과는 다르게 유동성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2월달은 계절성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커뮤니티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 61평선의 지지를 강력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악재가 잠잠해지면 해당 가격대를 바닥으로 해서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솔라나도 미국 기반 코인으로서 리플과 함께 ETF 출시가 유력한 코인이기 때문에 이번 불장 눈여겨보시면 좋은 코인이고, 이런 식으로 눌림받을 때 매수하시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효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번 시장처럼 순간적인 하락에 겁먹고 바닥에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매도를 계획할 때는 항상 드디어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네,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들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유 비중이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해놓고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를 계획할 때는 이거 코인 투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리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정말 부정적이고 코인 투자 괜히 시작했다라는 생각일 때 오히려 과감하게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인터넷 같은 것들 잘 되다 보니까 어때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정보들 중에 부풀리기 정보, 잘못된 정보, 공포 심리를 형성하는 정보, 많은 내용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저는 오히려 적당히는 모르는 게 투자 시장에서는 오히려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정적인 내용이 이게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안 좋은 내용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락하는 순간에는 너무 그 공포 심리가 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바닥 구간에서 투자 심리상 매도를 하게 돼버립니다. 반대로 시장이 좋고 상승이 잘 나오다 보면요, 긍정적인 내용만 계속 보이게 되고 너무 허무맹랑한 목표 타점을 잡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수익 실현을 못하고 만족감을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이해하기 쉽게 일상생활에 조금만 빗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요즘엔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세일하는 순간들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A라는 제품에 대해서 사려고 계획을 할 때 제값을 다 주고 사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면 세일하는 그 순간에 그때 사는 게 당연히 이득일 거예요. 코인 투자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조급하고 급하다 보면은 당연히 리플 코인 상승했을 때 매수하게 될 거고, 이런 심리로 인해서 더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조금 여유를 갖고 시장의 흐름을 차분하게 읽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세일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하락 구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현금 비중을 아무 이유 없이 강조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포 시장의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불안한 이때 현금 비중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고, 조금 더 쉽게 이번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린 타점 내용을 예시로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에 안내드린 리플 타점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리플이 4,500원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는 안 올 거라고들 많이 생각하셨겠지만요. 항상 강조드린 시장이 좋을 때는 생각하지 말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대비하는 게 핵심이에요. 미리미리 적당한 단기 저점 구간에 미리 타점을 계획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안내드린 타점에서 매수 체결이 되면서 리플의 비중을 낮은 단가에 늘려가는 겁니다. 리플은 리플 나름대로 항상 전략적으로 쌓아나가는 전략을 꼭 세우셔야지 매번 고점에 추격 매수하고 불안함으로 인해서 단기 저점에 손절하고 이런 매매가 반복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투자 시장이라는 게 절대로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안 흘러가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투자 시장의 원리인데, 대부분의 개인분들께서 마음은 당연히 하락 없이 상승만 나와주기만을 바라겠지만 이런 마음이 커지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만 안전하게 꾸준하게 잘 운영하셔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시장에서 선물 투자하시다가 청산 나가신 금액이 3조 원이 넘어간다라고 해요. 절대로 선물 투자는 하셔서도 안 되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모르시는 게 낫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현물 매매만 안전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커뮤니티방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